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폭염경보 작년보다 무려 18일이나 빠른 거라고 하는데요. 권상희 평론가님, 폭염경보라는 게 어떨 때 내려지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이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네. 오늘 서울시가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서 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고요.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오늘 길에 나서신 분들은 다들 느꼈을 테지만 30도를 넘어서 체감 온도가 한 33도에서 35도쯤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 오늘 강릉이 38도라고 하고요. 또 광주와 울산이 35도 정도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절기상 소서잖아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소서인데 이미 더위는 지난달부터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대로라면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도 요즘 날씨 정말 미쳤다라는 말씀 많이 주고 계신데 강릉이 지금 38도라는 겁니다. 전국이 지금 폭염에 들끓고 있는데 보시죠. 지금 보실 이 사진, 울산으로 가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인데요. 아스팔트가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현상이 지금 목격됐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저게 AI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라는 건데 지금 도대체 울산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4일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인근 아스팔트가 보시다시피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녹아버린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도로의 노란색 차선 흐물흐물 들쭉날쭉하게 일그러져 있고요. 가장자리까지 흘러내리면서 하수구 덮개까지 덮였습니다. 그야말로 도로가 제 기능을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한 가지 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더위에 이제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대형 차량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밀리거나 솟아오르고 발생한 이 소성 변형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 인근에 버스 차고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 속의 도로가 이 버스들의 하중을 견뎌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역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 모습이 포착됐던 당일날 울산의 낮 최고 기온 무려 34.9도를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34.9도를 기록했던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가 아스팔트가 저렇게 녹았다는 겁니다, 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스팔트가 웬만하면 여름 폭염에도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대형 차량들이 이제 다니면은 거기에서 또 마찰열이 발생을 하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녹아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런 것들에 이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이제 그날 34.9도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가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당한 기간 언제 이 폭염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여러 저런 물적 피해뿐만 아니고 인적 피해까지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각 개인들은 개인대로 이 폭염에 대비한 여러 가지의 그야말로 생존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울산의 아스팔트가 녹았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이라고 불리는 오봉저수지 모습인데요. 평론가님, 요즘 사실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 그런데 저수지가 말라붙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장마철답지 않은 그런 장마철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어제 강원도에 산행을 갔다고 하는데 계곡에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곡에도 물이 물이 없었다고 전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수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금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이상고온 현상까지 겹쳐지면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모습인 건데요. 특히 강원도와 또 경기도, 충청도 등지
대지에서 저수율이 지금 30%에서 40%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마르거나 말라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특히 강릉 등의 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미친다고 합니다. 저수지 저수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농업용수가 부족할 가능성 상당히 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심각한 폭염 속에 산행을 하던 등산객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축산 농민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어린데도 지금 날씨가 더워서 오리들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일 납유량이 3톤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위 때문에 10에서 15% 정도 산유량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더워지면은 너무 걱정이 되고 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가면은 농가들은 참 너무 어제입니다. 어제 전북에서 50대 등산객 한 분이 사망했고 경북에서는 40대 등산객 한 분이 탈진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했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지금 피해가 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사고 소식 말씀을 드리면 전북 이 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13분경 이 진안군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함께 산에 오른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산악회원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고요. 등산로 인근에 쓰러져 있던 50대 A씨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A씨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예. 당국에 따르면 발견 당시 고막 측정계로 A씨의 체온을 쟀는데 이때 체온이 무려 40.5도였다고 합니다. 이날 진안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알려졌는데요. 며칠째 한낮 기온이 32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경북 영덕에서도 등산을 하던 40대가 이 탈진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B 씨는 6일 오후 3시 30분경에 영덕군 팔각산에서 내려오다가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헬기를 동원해서 B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B 씨 끝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